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경생리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입니다. 대뇌와 척추 사이에 있는 피라미드 외로계죠. 외로계 중추죠. 신체 운동의 협조랑 평형, 자세 조정, 근육의 긴장에 의한 운동의 조정에 관여하는 게 손해죠. 손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아핵, 둥근핵, 마개핵, 꼭지핵 이렇게 나와 있죠. 손에 의한 운동 기능의 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손의 다리죠. 중간 손의 다리, 위 손의 다리죠. 이제 손해가요, 위, 중간, 아래 손해다리에 의해서요, 숨내, 다리내, 중간내랑 이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손해다리는요, 팔, 다리, 사지죠. 관절과 같은 활동적인 몸의 여러 부위와 관련된 감각 정보를 척수나 숨내를 척수 및 숨내를 통해서 손해로 이제 들여온다고 합니다. 중간 손해다리는요, 대뇌 겉질로부터 이제 몸이 원하는 위치에 정보를 전달하죠. 위 손해다리는요, 아래 중간 손해다리로부터 정보를 통합하고요. 치아핵으로부터 중간내로 이제 보내는 게 위 손해다리입니다. 자, 손해를 위에서 이제 본 거죠. 편엽, 소절엽이 있고요. 원시 손해입니다. 그리고 앞옆, 그리고 뒤옆, 손해핵, 그리고 벌레부, 충부라고 하죠. 손의 방구 이렇게 있습니다. 손해를 이제 적출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근긴장의 저하입니다. 손해 방구 손상 시 이제 일어난다고 하고요. 이제 벌레 부위, 압력 부위 손상이 됐을 때는 근긴장이 강화되고 떨린다고 합니다. 이제 겨냥 이상이죠. 겨냥 이상. 수위 운동의 목적에 이상이 옵니다. 겨냥 이상은요, 거리, 속도, 힘의 추측을 이제 잘못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목표 지점에 발을 내디딜 때 필요 이상으로 내디뎌서 뭐 앞으로 간다든지 혹은 이제 손을 펴서 물건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이제 물건을 잡기 전에 이제 멈추려고 하는 현상 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언어 장애는요, 강도나 기간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할 때 잘 조절을 못하는 거죠. 소리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그리고 강약이 정상인하고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손해를 적출했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할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기도 이제 곤란하죠. 그리고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제 동안근 조정이 안 되죠. 그래서 안구 진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돼 있죠. 보시고요. 사인의 구분이죠. 사인회는요, 대뇌랑 중간, 보시면, 대뇌랑 중간 뇌 사이의 부분이고요. 제3뇌실에 이제 양측 벽을 이루고 있는 게 사인뇌입니다. 대뇌 방구로 이제 덮여 있고요. 관찰은
불가능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상이고요. 또 시상 상부, 시상 하부, 그리고 시상 후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상은요, 대뇌, 소뇌, 시상 하부로부터 이제 신경 섬유를 받고요. 시상에서 이제 받은 정보를 대뇌 겉질에 전달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요. 시상 상부는요, 솔방울샘이라고 하죠. 생식샘의 조기 발육을 이제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제 24시간의 리듬, 그러니까 일주기의 리듬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시상 후부에서는요, 시상의 이제 후부 축에 속하겠죠. 여기에서는요, 두쌍에 무릎체라는 윤기가 있습니다. 시상 하부는요, 신체의 항상성을 관장하는 중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율신경이 이제 중추가 있어서요, 이제 시상 하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 이거는 보시면 사인의 간내 이제 단면이죠. 전두 단면이고 시상 하부 단면이죠. 시상 하부는 자율신경 중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제 흥분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숨내랑 다리내의 심혈관 조절 중추를 통해서요, 동맥압과 심박수를 또 조절합니다. 대뇌 겉질하고요, 하위 중추와의 이제 중개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정신적 감정을 행동으로 이제 나타내고 육체에서의 이제 정신적 영향을 중성으로 유도하고요. 마음이 이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신체 하수체를 통해서 이제 배설하는 ADH가요. 시상 하부에 상액에서 옥시토신은 시상 하부에 실방액에서 각각 이제 호르몬을 합성하고요. 이 호르몬들의 분비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음수 중추가 있어서 또 수분 평형 유지를 담당하고요. 각성 상태 유지를 하고 집중력, 식욕과 음식물 섭취 조절 중추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간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 쪽에 이제 중간뇌 덮개, 등 쪽에 중간뇌 덮개, 중뇌계죠. 그리고 중앙부의 뒷판, 피계죠. 그리고 배 쪽에 대뇌다리, 대뇌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뇌 덮개는요, 상부, 위 둔덕에는 시각전도로의 중개소로요. 시각반사, 동공반사, 수정체에 이제 초점을 조절하고요. 아래 둔덕, 하구, 밑에 쪽이죠. 아래 하구는 청각전도계로서요. 청각전도로의 중개소죠. 그래서 청각 반사를 나타내고요. 환경에 대해 신체의 정방향 반사를 합니다. 뒷판은요, 자세를 유지하는 것하고요, 연관된 반사의 기능이죠. 대뇌다리는요, 대뇌의 운동 명령을 원심성으로 내보내려는 이제 신경로라고 합니다. 중간뇌의 뒷면이죠. 중간뇌 단면, 다리뇌입니다. 다리뇌.
위쪽에는요 호식 조절 중추가 있고요. 3분의 2 뒤쪽에는요 지속성 흡식 중추가 있어서요 호흡의 정상적인 율동성을 유지하죠. 다리내가. 등 쪽 부분의 신경섬유에는요 충격을 숨내나 대뇌로 또 대뇌에서 숨내로 주고받는 기능을 또 하기도 합니다. 배 쪽 부분의 신경섬유는요 대뇌로부터 소뇌 중추에 충격을 또 전달합니다. 숨뇌입니다. 숨뇌. 숨뇌는 이제 피라밋, 그물체, 이제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숨뇌가 이제 뇌의 종단부를 이루는 부위죠. 다리뇌랑 척수를 연결하는 척수와 명확한 이제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간의 맨 아래쪽에 신경 조직입니다. 그리고 척수랑 같이 척수처럼 회백줄이 중앙에 있고요. 바깥층이 백색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라밋은 호흡 중추죠. 심장 중추 및 혈관 운동 중추고요. 소화기에 관한 중추고요. 발한 중추, 눈의 보호작용을 하는 중추입니다. 피라밋이요. 앞 정중 틈새에 이제 양측에 한 쌍의 이제 팽대된 피라밋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지배하는 운동 전도로인 피라밋으로 피라밋로가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물체는요, 신경세포들이 그물 모양으로 이제 연결된 구조를 그물체라고 합니다. 그물체가 있다고 합니다. 숨내에. 의식을 유지한다고 하죠. 그물체가 이제 마취제에 이제 작용을 받기 쉽겠죠. 그리고 그물체가 이제 파괴되면요, 의식이 없어지고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물체를 이제 자극하면 수면 중이라도 이제 깨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는요, 순내에 이제 12쌍의 뇌신경 중에요. 혀인두신경하고 미주신경, 더부신경, 혀미신경의 기시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뇌관을 배 측면에서 본 거고요. 뇌신경이 이제 출발 부위를 표시한 거죠. 얼굴신경, 속귀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첫째 목신경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 물질 대사죠. 뇌 이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죠. 뇌는 뇌 조직에는요 산소나 영양물질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혈액 공급에 의해서 산소랑 영양물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혈액, 뇌 장벽이죠. 뇌 조직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포도당은요 쉽게 통과시키지만 세균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대뇌의 질환입니다. 대뇌의 질환에는 뇌종양, 뇌졸중, 뇌막염, 일본뇌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뇌졸중은 뇌순환의 장애로 나타나죠. 그래서 급성 운동의 마비나 의식장애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서는 이제 뇌출혈이 있고요. 동맥경화가 또 동맥경화증이 있죠. 뇌출혈에는 뇌실질의 출혈이 있고요. 거미막하 출혈이 있고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실질의 출혈은요. 이제 이 원인이 되는 게
뇌출혈 중에서 뇌실질 뇌출혈이요.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네, 고혈압성 뇌출혈이 한 50에서 60%가 조가비액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고혈압으로 뇌출혈, 뇌 안쪽에 뇌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80%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거미막하 출혈은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요, 동맥류의 파열입니다. 동맥류의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상, 그 외에도 외상, 혈관 기형, 뭐, 혈액학적 여러 가지 질환, 종양 등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경색은요, 뇌동맥이 폐쇄돼서 그 말초 측에 구역이 경색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경색된 부위가 용해에 괴사되면서 이제 뇌경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혈관 자체로 인한 원인은요, 동맥경화증인데 색전증이랑 동맥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막염은요, 뇌척수막염이라고 하죠. 급성 화농성 뇌척수막염 많고요. 결핵성 뇌척수막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막염 중에. 그리고 일본 뇌염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철에 발생하는 일본 뇌염이요, 유년층하고 노년층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40도에 이제 고열하고 소화기 증상이 이제 나타나고요. 또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장애가 또 나타나고 마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대지의 혈액 속에서 증식한 뒤에요, 뇌염 모기에 의해서 사람에게 이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척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척수의 구조죠. 이제 척수가요, 뇌의 연장으로 이제 척추 관내에 보호되어 있고요. 위쪽은 이제 큰 구멍 높이에서 숨내랑 연결되고요. 아래쪽은 이제 제2 허리 쪽 부위에 있는 척수 원뿔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3허리뼈 이하 엉치뼈랑 꼬리뼈 부위에는요, 엉치에서 이제 갈라진 척수 신경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척수 이제 외부에는요, 뇌랑 마찬가지로 세 겹의 이제 뇌척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질막이 있고요. 경질막, 그리고 거미막, 연질막 이렇게 있습니다. 겉질과 속질의 구조죠. 척수의 단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뇌척수액은요, 이제 무색 투명한 액체죠. 이제 혈장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척수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척수의 기능은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경 충격을 전도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척수 반사의 중추로 이제 기능을 발휘하죠. 이제 오름노, 내림노라고 했죠. 이거는 신경 충격의 이제 전도로예요. 그래서 신체 여러 부분으로부터 이제 충격을 받아서요, 지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오름노랑 운동 충격을 뇌로부터 이제 효과기인 근육샘하고 분비샘에 전도해주는 내림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척수의 이제 중요 이제 오름로는요, 바깥 척수 시상로하고 앞척수 시상로, 널판다발, 쐐기다발, 앞척수 소내로, 뒤척수 소내로가 있고요. 척수의 중요 이제 내림로는요, 피라미드계가 있고요. 피라미드계는 가쪽 겉질 척수로, 앞쪽 겉질 척수로가 있고요. 피라미드 외계가 있는데 그물 척수로, 적색해 척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척수의 전도로죠. 반사입니다. 수용기로부터 이제 자극을 받아서요. 들뉴론을 통해서요. 입력 정보를 이제 중추신경계에서는 출력 신호를 변환시켜서요. 날신경 뉴론을 통해서 촉각기로 이제 전달되고요. 반응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죠. 반사는요. 의지랑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요, 반사가, 신맛을 내는 음식이 이제 입안에 들어오면 이제 타액이 분비되거나요, 뜨거운 물건에 이제 손으로 쥘 경우에 이제 수의적인 이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물체로 이제 손을 딱 떼게 되잖아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게 반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반사라는 게. 반사는요, 감각이랑 의지 등의 이제 정신작용하고는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이나 내장으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환자도요, 반사가 나타납니다. 또 반사활을 보겠습니다. 반사활은 제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죠. 그리고 1단계는 수용기고요. 2단계는 들신경인 감각신경이고요. 3단계는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이 이제 연결되는 곳에 이제 반사 중추가 있습니다. 4단계는 날신경인 이제 운동신경이고요. 5단계가 이제 효과기입니다. 척수 반사의 이제 모형도죠. 척수 반사를 보겠습니다. 수용기에서 받아들여진 자극이요, 척수 뒷부리로 들어가는 구심로랑 척수 앞부리 쪽으로 나가는 날신경으로 척수 내에서요, 연접에 의해서 외계의 자극에 응답하는 반응입니다. 대뇌 겉질을 거치지 않고 반사활을 거친다고 하죠. 단일 시냅스 반사가 있고요. 또 다중 시냅스 반사, 교차편 반사 이렇게 있습니다. 단일 시냅스 반사는요, 근육의 이제 뻗침 반사죠. 무릎 반사라고 합니다. 감각 뉴런이 척수의 이제 중간 뉴런을 거치지 않고 운동 뉴런하고 직접적으로 시냅스에 이르는 것을 단일 시냅스 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무릎 쪽을 치면 발이 올라오는 걸 얘기하죠. 무릎 반사라고도 합니다. 다중 시냅스 반사는 굽힘 반사입니다. 위의 자극이 이제 다리에 가해지면 피부에 통각 수용기에서요, 시작되는 들흥분이 들신경을 거쳐서 척수로 들어가서 중간 누련의 여러 개의 이제 사슬을 지나서 척수절의 날신경을 거쳐서요, 다리에 있는 굽힘
근들이 협동적으로 이제 수축을 일으켜서 동시에 관절을 굽히는 거를 굽힘 반사, 다중 시냅스 반사라고 하고요. 교차 편 반사는요, 굽힌근 운동을 일으키는 굽힌근하고 관절을 펴는 편근이 상호 기량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편근 운동 뉴런이 흥분되는 동안에 반대층 굽힌근 운동 뉴런은 억제된다고 합니다. 하반신 불수는요, 가슴 분절, 이제 흉수 T2에서 T 12번째 절단, 가슴 분절의 절단의 경우 손상받은 이제 아래쪽 척수 분절에 의해서 지배받던 근육의 이제 모든 수위 운동이 곧바로 마비가 되고요. 이에 이제 감각도 소실되고 손상 부위의 모든 반사가 이제 처음에는 없어졌다가 운동 반사는 손상 후 몇 주 또 몇 달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정상 회복 과정은 완전 무반사증, 작은 반사 동작, 굵은 반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반신 불수죠. 척추 쇼크와 반사 시간입니다. 스파이널 쇼크는요, 척수가 완전히 급속하게 장애를 받으면요, 장애 부위 이하에서 모든 수위 운동이 마비되고요, 감각 또는 척수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반사 시간은요, 어떤 수용기에 자극을 가했을 때 반사에 의해서 효과기에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바로 신경생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마무리 시간 갖는 시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